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원희룡과 이재명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 이 계양을 선거가 화제입니다. 아마 이 총선 앞으로 남은 한 달 내내 계양을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젯밤 일도 또 화제거리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재명이 어젯밤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계양구 임학동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에 한 식당에습니다. 1번 이재명, 지금 기호가 1번이죠. 국민의힘은 2번이고 1번 이재명 하자 그 시민이, 식당에 있던 시민이 예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재명은 웃으면서 설마 이찍은 아니겠지, 일찍 이렇게, 일찍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이찍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이래서 주변에 웃기도 했습니다. 이 일찍이냐 이찍이냐, 이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하하는 말로 쓰이는 이찍 이런 말을 이재명이 썼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 아니었느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잠시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찍도 이찍도 모두 계양 구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는 정말 끔찍한 욕설을 들었죠. 식당에 가서 밥맛 없다, 나가라, 저리 가라 라고 하는, 주민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도 원희룡은 웃으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계양을 발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민주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악수는 하자, 손은 잡자, 이렇게 원희룡이 맞받은 것이 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냐 이찍이냐, 이재명이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라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느냐. 일찍이든 이찍이든 계양을의 발전, 또 우리나라의 발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정치인이 갈라치기를 하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두고요. 인천 계양을 지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거의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천 계양을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인천 계양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당대표인 이재명과 원희룡, 대선 후보인 원희룡이 맞붙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원희룡과 이재명의 또 개인의 문제도 대비가 된다, 여러 점에서. 계양을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결코 유리해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도 이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당 지지율은 5, 6% 훌쩍 앞섭니다. 계양을에서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그 일을 원희룡이 지금 해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인천 계양을의 이 지지율을 보면서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20대, 30대 청년층, 그리고 여성층들, 이 원희룡에 대한 지지율보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또 인천 계양을에도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원희룡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원희룡과 이재명을 대비해서 이 두 사람이 다 법조인입니다. 다 사법고시를 했고 변호사, 검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또 어린 시절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 이제 나이가 60이 되는 이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 원희룡의 살아온 인생 그 자체를 한번 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계양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원희룡이 개인적으로나 방송에 나가서나 이 공적인 자리에서나 좀 알려지기 쑥스러워하고 좀 자기 입으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방송에서 이제 묻게 되면, 기자가 묻게 되면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희룡이. 뭐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좀 쑥스러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희룡의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 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또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아버지가 끌던 그 리어카를 뒤에서 밀다가 이 리어카에 치여가지고 이 발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 원희룡이 이렇게 자신의 그 발가락이 좀 기형적으로 된 부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쑥스러워합니다.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원희룡은 시험만 쳤다 하면 수석을 했습니다. 전국 수석을. 한번 모아보니까 전국 수석을 한 게 12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과 같은 시대에 학력고사를 치거나 시험을 친 사람은 언제나 원희룡이 전국 1등을 하기 때문에 2등 이하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이 전국 1등을 한 부분,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스로는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원희룡 자신의 말은 여기에 너무 갇혀서, 언제나 원희룡은 뭐 시험을 잘 치고 수재다, 이런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이 싫다. 정치인 원희룡, 그 진정성을 좀 제대로 좀 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자기는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원희룡이 대학을 다닐 때 운동권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정말 가열차게 했습니다. 가열찬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이고 원희룡이 82학번인데 그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이 뭐 대학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가열차든 가열차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민주화 운동에, 또 노동운동 이런 형태의 가담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원희룡이 그 부분도 가열차게 노동운동을 했지만 스스로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은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자신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 그 다음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국가와 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차원의 일을 계속해 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이 이런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을 쑥스러워합니다. 그 세 가지 속에 원희룡이 살아온 60년의 그 인생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개항을 해서 원희룡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 뭐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원희룡에게 다가가서 한번 원희룡과 대화를 해보고 저리 가라 밥맛 없다 이러지 말고, 원희룡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맞느냐. 이 뭐 테러도 또 당했죠. 원희룡과 같이 다니는 이천수가 2번씩이나 그렇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60대, 70대.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 한 사람은 이천수 무릎에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또 드릴을 들고 이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 것. 그건 굉장히, 가족을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것, 이건 테러 중에서도, 폭행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폭행입니다. 정치 테러죠. 원희룡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그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그 공항을 옮길 거냐 어쩔 거냐 이걸로 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할 때였습니다. 원희룡이 그 공개석상에서 계란을 맞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뺨까지 맞았습니다. 원희룡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뺨을 맞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아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이 가난한 어린 시절 그걸 극복하는 뭐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가난이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그건 감옥에 가야 할 일이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조폭이지 않습니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조폭이나 조폭 두목들과도 대화를 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 뭐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 검찰과 함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조폭들이 언제나 어린 시절이 가난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폭계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조폭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조폭 세계에서 성공한 걸 성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원희룡의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한번 봐주는 것, 원희룡과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밉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밉더라도 원희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과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아마 계양 주민이 원희룡이 아마 달려갈 겁니다. 뭐 밤을 새서라도 대화를 할 겁니다. 원희룡을 한번 대화를 해보고 겪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다 어린 시절 가난을 겪었고 힘들게 살아왔고 나이도 똑같고 다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맞겠느냐? 그 이전에 계양을 주민분이라면 특히 20대, 30대 청년들 또 여성 유권자들 원희룡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원희룡과 대화해 볼 것을 권합니다. 원희룡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희룡의 속 깊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뭐 바쁜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원희룡에게 한번 마음을 열어보는 것, 한 번만이라도, 그러고 나서 원희룡을 비판하고 원희룡을 배제하고 원희룡을 외면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 박빙의 승부가 됐고 박빙의 힘든 승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인천 계양을 해서 원희룡이 이길 수 있는 확률, 선거 30일이 남은 지금도 높게 보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인천은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힘든 지역에 원희룡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민들이 원희룡에게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가슴을 열어보는 것, 마음을 열어보는 것, 이게 우리 정치 발전에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가 이번 총선에 전국의 판세를 가름짓는 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희룡은 인천 계양을에 처음 갔지 않습니까? 처음 계양을에 온 손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원희룡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특히 청년층에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